예, 안녕하십니까. 예, 매블쇼 끝나자마자 왔는데, 뭐, 또 좀 늦었습니다. 어, 매블쇼에서 제가 좀 언급은 하긴 했는데, 이 연동형에 의한 비례신당 문제. 다만, 이 송영길 대표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매블쇼에서 좀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시폭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제 시폭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원래 언론학의 기본입니다. 매체와 채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매체나 다른 채널 들어가면은 그쪽 매체, 그쪽 채널에서 소화될 수 있는 메시지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폭에 들어오면 그 대신에 우리 독자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있죠. 가감 없이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게 우리 독자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저는 그걸 지금까지 100%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요즘에 이제 잠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좀 비상사태라 그래야 되나? 제가 논평가로서 제가 그냥 발언하는 부분하고 좀 손을 잡고 합쳐서 하는 일하고 약간 뒤섞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발언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한다거나 저를 출연시키는 그 채널이 제가 시폭에서 했던 발언들 때문에 꽤 많은 피해를 좀 받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 안 나가겠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같이 왔기 때문에 선을 또 끊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경우는 제가 이 시폭에서 좀 조정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당장 이 총선에서의 이 승부처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가감없이 웬만하면 다 진실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연동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단 난 거냐? 왜 1월 초까지만 해도 병리병 위기가 확정된 것처럼 보였는데 왜 갑자기 연동형으로 바뀌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었고 저 최한욱 평론가도 그랬었고 연동형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왜 이재명 대표는 병리평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데 왜 글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병리평은 민주당으로 딱 축소해서 자기 측근들 좀 공천 좀 나눠주고 끝나는 문제고 연동형은 폭을 넓혀가지고 총선에 큰 승리를 가는 방향인데 어쨌든 대권까지 출마한 사람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169석인데 151석 얻는다고 이게 성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 때 범민주진영이 151석 얻었다 그러면은 이분은 총선 참패한 거예요. 지금 169석에 180석 가까이 되는 거를 151석으로 줄여버리면 이분은 참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승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연동형인데 왜 자꾸 병리평으로 가려고 그랬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결단 내렸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결정했으면은 연동형을 주장해왔던 그 정당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의당하고 이 기본소득당 몇 개 정당에게는 통보가 지금 갔다는 거거든요. 연동형이다. 이재명 대표 병원에 있을 때. 그럼 그 얘기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측근들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개인이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서 갔다는 거고 그 이전의 병리평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그 주변의 그 똘마니들의 이익을 따르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외부에서 그냥 병리평 막 설치고 심지어 이재명이 결정했으니까 따로 뭐 이렇게 밀고 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농객이라는 사람이 뭐 저야 뭐 애초에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만은 설사 이재명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 간다는 말을 못하고 이재명이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 개돼지들아 이게 농객의 역할이냐? 예를 들면 최한욱 씨 이재명 지지하잖아요. 이재명 지지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재명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 주변의 똘마니들의 이익을 위한 거다. 그거 비례대표 좀 해먹으려고.
결국에는 병원에 들어가서 그 똘마니들하고 약간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혼자서 사색할 생각이 많아지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은 거 아니에요, 연동형은. 만약에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면요,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에 실각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위험한 일을 주변의 인간들이 그거 비례대표 몇 개 더 해먹으려고 그렇게 선동하고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바로 연동형 결단 얘기가 나오니까 기본소득당하고 3인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이제 개혁비례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정의당 녹색당 통합 얘기 나오는 거고, 이제 이른바 군소정당들이 전략기획을 짜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이런 말도 하는 거야. 민주당은 급할 거 없다, 천천히 결정하자. 아니지, 정의당부터 다른 정당들이 룰을 정해줘야지 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룰을 늦게 정한다? 그 원한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쨌든 이 병원에서 결단이 빨리 내려져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이 물꼬를 텄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도해 주는 게 지지자지.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이재명 대표 입에서 병립형이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패배하면 뭐하냐 이런 정도 발언만 나왔지, 병립형 회기라는 발언은 홍익표하고 우상호가 무진장 떠들어댔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본인의 이익이 안 맞으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전혀 안 맞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병원에서 결단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로 지금 이 장산범 씨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통해 석탄당이 민주당과 연대하여 야권 200석 이상 승리하기로,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자, 일단 처음에 이 홍익표 이 사람이 병립형을 가장 세게 주장했죠. 가장 세게. 나는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서초라는 좀 험지에 가다 보니까 이분은 배지를 못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서초 강남은 아직까지 막강합니다, 이 보수가. 배지를 못 달 거니까 비례대표에 자기 애들 심으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이 사람하고 똑같이 병립형을 막 선동한 사람이 우상호. 왜? 출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출마 안 하거나 배지를 못 달 것 같은 이 586의 이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서 병립형으로 가서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거기다가 김어준이 같은 애 껴가지고. 그래서 김어준이가 틈만 나면 이런 인간들 불러가지고 계속 병립형 선동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얘기한 적이 없어. 잘 생각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세요.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우상호, 홍익표, 김어준. 여기야, 여기. 정청래. 근데 정청래 씨는 어느 순간부터 병립형 얘기 안 하더라고. 그냥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김어준이가 정청래를 막 병립형으로 선동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그 눈치를 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병립형의 화신이 어제, 야, 이 100%이 연동형은 그렇고 반반하자. 그러니까 이제 발끈했거든요. 이 구소정당들이. 무슨 소리냐. 지난 총선 때, 캡슐 씌워가지고 일부만 했는데 법에 올해는 100%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럼 100%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홍익표가 이상해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반반 얘기한 거는 홍익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비례대표제를 병립과 운동은 반반한다. 이게 민주당 아니고 정계특위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에다가 한번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에 연자도 꺼내지 마라. 우리 무조건 안 받는다. 이래버리니까 우리도 더 논의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 홍익표가 한 발 물러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행법은 비례대표 47석을 100% 연동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홍익표 이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은 연동형 100%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설치지 않으면은. 그 현재 상황에서 이 홍익표가 다시 국민의힘과 이 딜을 쳐서 연동형 병립형 반반, 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회귀하지, 중간에 그 짓 하다가 진짜 홍익표 이 사람 목 잘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47석 전체가 연동형으로 간다. 그 얘기는 뭡니까? 47석 전체가 득표율 순서대로 간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연동형을 한다는 개념에서 그럼 민주당이 막 의석수를 군소정당에게 막 양보해주고 퍼주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민주당과 국힘당은 지역구에서 득표율 30%대 가지고 막 40%씩 이 지역구를 먹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챙겼어, 지역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니네는 이미 초과 의석을 가져갔으니까 니네가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았냐? 그러면은 10% 20% 득표하고도 한 석도 못 가져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이 우선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총 득표율이 득표를 많이 한 순서 그대로 가도록 하는 게 연동형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학적으로 지역구 200석에다가 비례 100석이잖아요. 그럼 100% 비례로 나온다. 33%를 얻은 곳은 딱 33% 의석 가져가게 돼 있고 딱딱 이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치 무슨 엄청난 양보를 하는 것처럼 떠들면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이야, 민주당. 자기들이 한 거야, 자기들이.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최대 문제는 뭐냐? 그럼 지난 총선 때도 그 위성정당 안 만든다 하더니 결국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막판에 그 김종대 의원이 그때 정의당에 있을 때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닥 깨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절대 오늘 낮에 만나서 민주당 사람을 절대 위성정당 안 만든다 그랬는데 그냥 다음날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 자, 이렇게 해서 후보자를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문재인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문재인이고 이 공천에 가장 많이 개입한 자가 양정철이라면서 그리고 막 김어준이 이런 인간들이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순번을. 자, 지금도 순번을 보면 아는데 신원영이 의사예요.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권인숙 그냥 이익 집단들 사람들 툭툭툭 꽂아놨습니다. 물론 그때랑 지금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가 싸우기 때문에 순번은 뻔하잖아요. 이쪽 당은 누가 윤석열하고 가장 잘 싸우냐 가지고 쫙 뽑아줘야 되는데 그 기준 가지고 이제 4년 전이지만 비교해 봤을 때 이동주 자영업자 총연합회 부회장 그냥 이익 집단 사람들 갖다 꽂았어. 그냥 이렇게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하고 조정훈 이 사람들은 당에서 들어와. 근데 사실 이것도 신기한 게 이 조정훈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와서 보면 용해인 기본소득당 용해인이라는 그때 네임드가 있었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5번 6번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하고 지금 가깝잖아요 용해인이. 응? 그 윤미향 들어오고 뭐 윤미향 대해서는 뭐 이건 뭐 이념에 따라 평가가 워낙 다르니까 넘어가고 정필모 KBS 부사장 이선 뭡니까?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사람들 지금 뭐 해요? 무슨 활동하고 있죠? 신원영? 그 닥터카 제머스 타가지고 박살났고 김경만 난 이번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권인숙 요즘 뭐하죠? 이동주 뭐하죠? 용해는 그래도 밥값하고 있고 조정은 이거 뒤통수 때렸는데 넘어가고 윤미향 넘어가고 정필모 뭐하죠? 지금도 현직 국회의원이야 이 사람들. 정필모 뭐하죠? 양원영? 에너지 포럼 양이원영하고 다른 사람인가? 양원영하고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총장 유정주 뭐 하고 있어? 유정주 애니메이션 협회장 지금 거의 다 이익단체 협회를 끌고 왔거든요. 이익단체 협회장들 최혜영 장애인식 개선교육센터 인터장 김경주 한미연합사 부사장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의정활동을 잘한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사람 그 용산 이전하고 그럴 때 이거 전문가로서 이수진 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수진이 그 누구죠? 그 나경원하고 붙었던 그 판사 출신 이수진은 다른 이수진인가? 아 내가 지금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내가 정치 취재만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거의 절반은 모르고 있잖아 누군지를. 김홍걸 아무것도 한 거 없죠. 양정숙 누구죠? 양정숙 전용기 양경숙은 또 누구야? 정국이야?
지금 일단 이 1번부터 17번이 당선됐는데 더불어시민당에서 지금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얘기 뭡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봤듯이 이익 집단에다가 그냥 맡겨가지고 데려온 사람들,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야. 더불어시민당이 작년에 열린민주당이 이제 김의겸하고 최강욱하고 임명했는데, 뭐 저는 그 사람들 뭐 평가 안 하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최강욱이랑 김의겸이랑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 끝까지 일로 안 들어오고 독자적으로 나섰던 열린민주당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대윤석열 투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3당이 그 기본소득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이제 이 3인당하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가는데, 민주당이 그거에 참여했을 때 민주당이 참여해서 또 이따위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에 또 한석 주고 뭐 열린민주당 한석 주고 또 이따위로 만들어버리면은 지난번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지 지난번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더불어시민당 비례공천에 개입한 인간들은 절대 개입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일단 그 앞순에 있는 김어준 라인들, 김어준이 이런 인간들은 이쪽에 엄두를 못 내게 해야 되는데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 이런 애들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솔직히 이 사람들한테 이거 나중에 정말 수사해봐야 되지 않나? 이 스타일들이 이거 딱 이 돈 내고 들어오면 딱 적합한 사람들 많이 보여요. 지금 이 스타일들이 이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조국 교수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3인당하고 이 용인하고 친해서 조국 교수를 여기다가 꽂는다. 뭐 1번, 2번에. 자, 조국 교수는 국회의원을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국회의원하려면은 송영길만큼 싸우세요. 송영길 정도로 싸우다. 지금 조국 교수도 감옥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감옥에 가든 안 가든 무조건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조국 교수는 송영길 정도로 들이받을 정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럴 각오 없으면 안 싸우는 게 맞고. 그럼 조국 교수는 들어오는데, 이런 판에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이 비례정당에 들어올 수 있겠냐? 원래 감옥을 안 갔으면 이걸 참여하고, 엄밀히 말했으면은 감옥에 안 갔으면요, 여기에다가 비례대표의 이름을 올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방탄이라는 게 무슨 뭐 체포 동의안 부결 이런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났다 싶으니까 판검사가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도 죽이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고 윤석열 검찰과 싸울 수 있는 갑옷을 입혀주자. 비례대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로 갔다가 만약에 이 당이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소영길 대표 못 들어오죠 여기에.